안녕, 나는 해랑이.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자,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파란 바닷물, 하얀 파도,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짭짤한 소금기. 하지만 바다라고 해서 다 같은 바다는 아닙니다. 다른 바다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진 특별한 바다가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해랑이와 함께 알아보시랑. 이름은 바다지만 바다가 아닌 바다가 있는 거 아시나요? 맞습니다. 그 바다는 바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이름도 바다이고 짠 소금기가 있는 물로 가득하지만 호수라는 사실. 그럼 하필 사해는 왜 죽음의 바다로 이름 붙여졌을까요? 바로 염도가 보통의 바닷물보다도 10배 이상 높아 많은 생명체가 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사해의 수면은 해수면에 비해 약 400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죠. 사해와 연결된 요르단강에서 요한과 질산, 염분을 함유한 물이 사해에 들어와도 딱히 빠져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해가 있는 지역의 날씨는 1년에 비가 50ml밖에 오지 않는 아주 덥고 건조한 지역이라 수분만 증발하고 염분 같은 물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보다 더 짜고 어떤 사람이든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호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사해는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몇 종과 미생물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생명체가 살기는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해에는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사해의 소금이나 진흙은 미용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고 해요. 수영장 소독제, 비료 재료나 잘 타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섬유를 만들 때 첨가하는 물질인 브롬은 전 세계 소비량 중 26%가 사해에서 나온다고 해요. 비누, 비료 재료로 쓰이는 포타슘은 이전에는 칼륨이라고 불렸죠. 사해에 있는 포타슘의 양은 전 세계 사람들이 100년 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비록 죽음의 바다로 불리지만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해. 이런 사해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해의 주변 국가에서 사용할 물을 확보하기 위해 댐과 운하를 건설하다 보니 사해로 유입되는 물보다는 증발하는 물이 더 많아지면서 사해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해의 표면적은 지난 20년 동안 30% 줄었고 2개의 호수로 나뉘어졌으며 그중 작은 호수는 염전처럼 변해버렸다고 해요. 깊이도 1년에 1m씩 낮아지고 있어요. 수면이 내려가며 드러난 소금층에는 빗물이나 하천에 스며들면서 이곳저곳에 싱크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과학센터는 2050년 사해가 말라붙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말라가는 사해를 살리기 위해 2019년 이스라엘은 요르단과 함께 홍해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대운하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대운하의 길이는 총 200km로 홍해 북쪽에 있는 요르단 아카만부터 시작됩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작업을 2차례 진행해서 담수는 요르단 남부의 항구 도시인 아라바와 수도 암만으로, 염수는 사해로 보낼 계획이라고 해요. 죽음의 바다로 불리지만 알고 보면 생기가 넘치는 사해. 너무 늦기 전에 사해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해는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호수죠. 그와 반대로 호수였던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 남동부와 아시아 대륙으로 둘러싸인 흑해예요. 흑해는 여러 해협을 통해 아조프해, 마르마르해, 지중해와 이어져 있습니다. 1997년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였던 해양 지질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먼은 흑해가 원래 호수였다고 주장했어요. 두 사람에 의하면 원래 흑해는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며 빙하가 녹은 물이 고인 호수 에옥신의 호수였다는 것이죠. 기원전 5600년경 북유럽의 스칸디나 반도 북극해에 있던 빙상이 녹자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지중해의 바닷물은 에옥신의 호수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옥신의 호수의 수위는 하루 평균 15cm씩 올라가 2년 뒤 지중해의 수위와 같아질 정도로 높아져 바다가 되었고 에옥신의 호수와 마르마레해를 잇던 강은
두 바다를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이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언과 피트먼은 노아의 방주 신화의 배경이 이곳이라고 했는데요. 기원전 5600년대에 에옥신의 호수 주변에 살던 인류가 갑자기 밀려드는 바닷물로 인해 집, 가축, 가족들을 잃었고 그 이야기가 중동지방으로 전해져 성경에 쓰였다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에옥신의 호수였던 바다는 왜 흑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흑해는 위로는 산소가 많고 염분이 적은 표층수, 아래로는 산소가 적고 염분과 황화수소가 많은 심층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심층수에 있는 황화수소, 황화철이 검은 빛을 띠기 때문에 흑해의 바닷물은 다른 바다보다 더 어두운 바다색을 가지게 된 것이죠. 흑해도 최근 여러 가지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리에주 대학 연구팀은 흑해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표층수의 깊이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1955년에는 140m였던 표층수가 2015년에는 90m로 약 40%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주변 국가에서 토해양에 뿌린 비료, 가축 배설물 등이 흑해로 흘러들어오면서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지구온난화로 수온도 높아지면서 산소 농도를 유지할 수 없어진 거죠. 이러한 흑해 바닷속 환경의 변화는 먹이사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흑해에서의 수산물 어획량은 지중해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고 하는데요. 환경의 변화가 바닷속 생태계와 인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죠. 오늘은 사해, 흑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50년에 사해가 사라질지도 모르고 흑해의 생태계도 위태롭다고 하니 바다의 요정으로서 속상하기도 해요. 지구온난화와 해양 생태계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 바다의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평균 9.1cm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탄소 배출 네거티브 정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보호 정책에는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하니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바다를 위한 관심 꼭 부탁드려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을 통해 해랑이한테 물어보시랑.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